자,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조동현 위원장 SNS가 올라왔었죠.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제자리이거나 뒤로 후퇴하는 일들만 있네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저께 제가 이제 요즘에 안 가는 커피숍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하려고 들어갔어요. 커피숍에 어저께. 이제 그 커피가 나오는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무대기 한 막 7, 8명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커피숍에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조동현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줌마들 태극기 부대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 또 조동현이라는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혼외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쨌건 이 글을 남기고 실종신고가 됐어요.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리고 뭐 이 이야기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맥락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찾았고 나중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방송을 이 시간까지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키겠습니다. 조동현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으로 저와 함께 하려다가 본인과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동현 위원장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조동현 위원장님과 가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엔 사퇴할 것 같고요. 뭐 우리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결국 얘기가 혼외자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바람 피웠나? 바람 피웠으면 부도덕한 사람이네 이 인식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킬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 육사를 나온 1년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시부모는 조금 다른 직업의 그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동현 위원장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뭐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남편 역할을 못 해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별거 상태로 들어가요. 사실상의 사실혼이 끝난 상태.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사람 개인이 있어서는.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혼인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들은 건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이제 혼외자 논란이에요. 사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부터가 의심스럽긴 해요.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최동욱 혼외자 논란, 그때 당시에 바지 벗겨서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 이거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최동욱은 그래도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 아이에 대한 그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만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죠? 단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내에서 뭐 소위 외도를 했다는 부도덕성만 이야기하지만 여자건 남자건 떠나서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어떤 사랑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까고 싶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방송에서 어떤 사랑하는 관계가 끝나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금도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정치라고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뭐 판례 같은 거를 잘 아니까 이게 혼인 파탄 이후에 서류상 이혼 처리 이전 그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혼인 파탄이 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간통죄가 있던 시대에도 법률적 관점에서는 혼인 파탄 이후에 그 혼외자와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간통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법률적인 칼 같은 판단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의 사고에서 이거는 뭐 비난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직자라는 게 법적 잣대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당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리에 올라서 있을 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이까지 끌고 와서 이 아이의 본명, 이 아이의 유전 정보까지 언론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차근차근 풀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건 이따가 말할 똥파리 영역의 문제로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뭐 도덕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냥 별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각국의 혼외자 비율의 비율 맨 끝에 머리에 코리아가 있죠, 여러분. 혼외자가 가장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난 장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사생활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일비의 못된 특성인데 자기들 기준의 입맛에 막 찍고 빻는 거 있잖아. 뒤에서 흉보면서. 근데 그 사생활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야.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이야기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조동현 위원장이 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제보한 거죠. 대략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추정할 거기가 아니면 이런 정보가 나올 수가 없죠. 자기 남편이 네. 가세연 등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쉽게 표현하면 전처가 여기에 출세하는 꼴 못 보겠다라고 그것을 가세연 통해서 폭로하게 만든 상태인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페미니즘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혼 도장 찍을 때까지는 사랑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정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혼 소송하면요.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이혼의 의사가 합치돼도요. 최소한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서로 간의 혼인의 의사 합치가 다퉈지기 시작하면요. 4년, 5년, 6년, 7년 걸립니다. 재판이 그래요. 재판만. 그러면 이 사람은 4년, 5년, 6년, 7년 동안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미 혼인의 파탄에 이르러서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성적 독점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간통죄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아니 아무리 정치가 더럽다지만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성과 한 가족을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새치혀로 가족을 파탄을 시켜야 되냐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했더니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는 이슈가 뭐냐면 그래서 애 아빠가 누군데인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죠? 굉장히 저열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조동현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각각의 죄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혼인 파탄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 아이를 가진 게 문제가 되느냐. 근데 서류상 이혼 처리 이전이라서 라는 부분이 걸리는데 근데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이미 이혼 후에 친생자 관계 소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동현 인터뷰에 의하면 이미 10년 전에 끝난 결혼 관계라고 했는데 그 결혼 이후에 2014년에 와서야 그 소송을 했다고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악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 거예요. 부분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친생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 잉태돼서 나온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한다라는 법률적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정 규정 때문에 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치권이 알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똥파이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걸 알고 마구잡이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첫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정이 가능하고요. 아니 막말로 예수님도 혼외자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도덕적 잣대인데 예를 들면 이걸 또 제기하는 놈들이 도덕적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는 돼.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강용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대의 쓰레기 강용석. 자, 드디어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도도맘. 일단 문제는 이 도도맘하고 강용석이 불륜을 저질렀던 게 밖으로 다 드러났던 것이 있고 이 자기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던 도도맘을 이용해서 또 성폭행 조작 사건까지 만들어가는 쓰레기 변호사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패치가 보도한 거 보면은 이 내용들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말해서 둘이 이 성폭행 조작 사건을 조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폭행 안 당했는데 조작당했다고 돈 뜯어내는 변호사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변호사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강용석이 하는 짓. 저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쓰레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강용석이 도도맘하고 홍콩 여행 갔던 그 뒷사진 한번 줘봐요. 요것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잖아요. 도도맘이 찍은 사진에 강용석이 찍힘으로써 다 들켰던 이런 사건들도 우리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런 놈이 조동현이 혼외자를 낳았다고 폭로하는 중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도도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면 그 2015년 3월달 신사동 가라오케에서 뭐 남자 문제로 시비를 걸고 도도맘은 순추양 병으로 이송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증권사 간분 가는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는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놈이 이런 것들을 밖으로 폭로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찍고 받고 하듯이 걔는 무슨 뭐 품행이 방정하지 않아서 뭐 바람 피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성도 어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 뭔가 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관점으로 볼 거냐.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누군가 아이를 낳은 것이 막 이렇게 막 그 조동현 위원장이 뭐 SNS에 남긴 글 저도 그거 보고 제가 좀 불안했던 게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이거 극단적 선택의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떤 사람을 파탄을 내면서도 본인들은 더한 놈들, 더 악마들이 너희들은 깨끗해야 돼 같은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문제가 일부 언론사에서는 뭐 친생차 불일치입니다. 막 이런 거를 이렇게 화면 맨 헤드라인에 꼽고 아이 이름까지 공개해버리고 엄마랑 아이가 그런 식으로 공개가 돼버리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이 유교 탈레반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 아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 아이의 실제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그런 위험에 나 때문에 노출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엄마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니,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에 그러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그렇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얘네들은 밥 먹듯이 해요. 최동욱 바지 벗겨버리고 이제는 조동현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입맛에 안 맞다 싶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변호사가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혼외자를 잘했다라고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못 알아먹는 새끼들이 악플을 달고 싸지르고 도망가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야. 당신도
살면서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죽일 정도까지가 되느냐야.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박원순 시장 사건이야. 더 뻔뻔한 새끼들은 살아있는데 왜 그런 양반은 돌아가셔야 되냐고. 그 돌아가신 양반의 죽음의 흔적을 찾아가서 생방송하는 새끼가 강용석이에요. 한 사람 또 죽일 뻔했잖아. 그러면 혼외자 나온 조동현이 잘못이다라고 댓글 싸지르는 새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너를 한번 봐볼까? 독일에서는 맞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우디맨이라고 불렸던 독일 총리 슈레더. 슈레더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우디맨, 이 사람이 아우디를 엄청 좋아해서 아우디맨이기도 했는데 그 아우디 마크가 구멍이 4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디맨이라고 그런 게 평가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치적 역량을 평가받거나 정치적 능력을 평가받는데 이 사람의 그런 사생활적 전력이 단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결혼을 총리 재직 시절까지 해서 결혼을 5번 했어요. 5번. 이 사람한테 누가 뭐 합니까? 진짜 정치 선진국에서 여성 편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클린턴 같이 자기가 대통령직에 있는 상황에서 그 인턴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권력 관계가 문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자기 그 은밀한 내밀한 사생활까지 예. 합니까? 저는 새날 방송하면서 이런 상황일 때 뭐가 밝혀지면은 뭐 그 사람 물러나야 돼 같은 정무적 조언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그래야 이긴다 만다. 그런 그 이전에 인간 본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고 실드 치는 거 아니라니까. 말길 더럽게 못 알아쳐먹어. 사람이 갖고 있는 실수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보수 인사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는데 사람 봐가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뭐 예수님 예를 들었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앞뒤 사정 들으면 다 이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 마당에 무슨 또 며칠 있다가 예수님 생일이라고 다들 신나할 거면서 왜 누구한테는 돌을 던지고 누구한테는 축하를 해주냐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최태원은 돈 많은 재벌 회장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나보다 약자이고 싶겠다 싶으면은 막 돌 던지는 건데 조동현이 인재 영입이 가장 완벽한 사람 컨테스트에서 뽑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우리한테 충분히 이 나라의 엄청난 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사생활을 가지고 이 정도 난리를 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인재도 앞세워서 내세워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실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 스스로 쉴드를 좀 쳐보면 여러분들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글씨를 이마에다 빡 새길 거냐 아니면 실수라는 표현으로 당신들이 보기에는 평생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조동현 위원장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감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제자리이거나 뒤로 후퇴하는 일들만 있네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누가 이 조동현 위원장을 영입했느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우리 방송 안 한다고요. 한 사람을 어떤 니들 시각에서 보면 실수처럼 보일 만한 행위, 그보다 더한 놈들이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을 방어를 하고 싶은 거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조동현 위원장 측에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왜 죽습니까?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렇죠. 그리고 조동현 위원장을 조동현 씨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사생활 검증을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혼자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 최근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딱 조동현 씨가 생각나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니네 장관이 너무 쉽게 그 자리에 와서 그래서 내가 증오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문화부 장관이 여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데 없거든 그런 여자는. 쉽게 뭘 얻는 여자는 없다고 이 나라엔. 조동현이라고 씌웠을까? 그 이미지들 그거 거저 얻었겠어? 존나 온갖 것들 겪었겠지라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이력들을 보면 남자들이 많은 좀 폐쇄된 사회에서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커리어를 쌓는 게 쉬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보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그런 편견들과 싸워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쉬웠을까요? 저도 싱글맘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닌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일도 포기할 수 없고 아이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입장에서 저 페이스북 보는데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 예. 와닿더라고요. 저 맞아. 말이. 내가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하나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동현을 돌로 치세요.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사람을 죽여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룰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똥파리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똥파리라고 하면 규정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 안에 일부 세력이라고 통칭되어지지만 이재명 후보를 극히 싫어해서 이재명 악마 만들기에 한 90%는 일조한 세력. 그게 똥파리다라고 하면 이놈들이 또 조동현을 죽일 뻔한 거죠. 사생활을 파서 사진 같은 것들을 공개하는데 일조를 한 놈들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진짜 박멸을 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진짜 놀라웠던 게 그런 건데 사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자체 정화 작용을 해요. 이렇게 너무 심한 자료가 올라갈 경우에 삭제가 됩니다. 트위터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원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들이 이 조동현 씨가 다녔다는 뭐 교회라던가 아니면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들, 가족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커뮤니티에 퍼 올렸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삭제가 되니까 지금은 그 자료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게 구글에서는 검색을 마음먹고 하려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웠다고는 하지만 디지털에선 자료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용석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걸 이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나름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 후보를 바꿔야 된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무리 숭고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 혼자서는 지 머릿속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열한 수단을 갖고 오는 거, 이게 자기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신들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집니다. 근데 난 이렇게 봐요. 정확하게 내가 선을 한번 그어보고 싶어요. 공적인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논란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치판이야. 다만 금도가 있어야 돼.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끌고 오거나 하는 그게 도를 너무 지나친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한 행위가 내 자식들한테까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느끼는 가장 자괴감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결국엔 그걸 멈추는 방법은 뭐겠어요? 조동현 위원장이 저 상태가 아니었다면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극단적 상황까지 가야만 그게 끝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쪽 사람들은 뭐 조동현이 뭐 잘못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쉴드가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동현을 돌로 쳐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당시 나는 악플도 지저분한 행위고 악플도 악의 행동에 가까운 거예요. 살다 보면. 나는 완벽해?
타인의 삶을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PD가 만들면 막장 드라마 되고 어떤 PD가 되면 순회보가 돼요. 그래서 법조인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 배제된 채 판결문에 한 줄만 나온다. 뭐 혼외자와 일에 간통했다. 이것만 나온다.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법조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제3자예요. 이 사람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자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성은 씨 있죠? 끝까지 싸우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논란들이 있어서 막 사생활이 막 까발려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 마음으로 사실 안타깝지. 그래서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는 거고. 근데 정치를 할 생각이시라면요, 멘탈이 엄청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조성은을 우리 반대편에 있었지만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치인들은 전쟁에 나간 장수입니다. 조성은처럼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야 내가 옳은 게 되는 거야. 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무슨 정부 감각에 의해서 뭐 중도가 빠져나가니 사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논쟁은 우리 방송에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오지랖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